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수업 내용은 지시 따르기, 수용 지시라고도 하지요. 이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자, 지시 따르기는요, 우리 아동이 귀로 지시를 듣고서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시어를 먼저 내려야 되겠지요. 지시어 내용은 박수쳐라든지 머리 만져라든지 일어서 같은 지시를 말로 하고요. 그 다음에 촉구를 제공해서 정반응을 이끕니다. 그리고 나서 강화를 하면 되겠지요. 만약에 정반응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처음에 가르칠 때는 촉구를 하고 정반응을 이끄셔야 되세요. 촉구는 오반응이 나오기 전에 제공이 되어야지 자, 지시어 듣자마자 바로 정반응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지요. 이거 영상 보면서 오늘 배워보실 거예요. 자, 지시 따르기를 처음 가르쳤을 때 이점은요. 우리 아동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1위화 프로그램도 있지요. 1위화 하면은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아동이 듣고서 어른에게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멈춰! 같은 거 가르치면은 우리 아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딱 그만두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까지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되면 학교 생활이 쉬워집니다. 자, 줄 서세요 라든지 책 62쪽 펴세요 라든지 이런 지시를 잘 따르게 되면은 학교에서 적응이 쉬워지게 되겠지요. 당연히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프로그램을 하실 때 많이 하시는 실수가요. 모방 프로그램과 혼동하시는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모방 프로그램은요. 어른이 무언가 하는 행동을 눈으로 보고서 똑같이 하는 게 모방이에요. 지시어는 따라해 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이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따라해 이렇게 했다면 지시어 따라해를 듣고 어른의 행동을 눈으로 보고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즉 시각적으로 어른의 행동을 보고 저게 무슨 행동인지 변별을 하고 나서 내가 똑같이 하는 것, 이것이 모방이에요. 반면에 지시 따르기는요. 귀로 듣고서 혹은 눈으로 이제 읽고서 수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각적인 거 아니고 청각적으로 변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수쳐 라는 지시를 들으면 어른은 이런 거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른은 그냥 가만히 말로만 박수쳐 라고 말하면 우리 아동이 듣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청각적으로 변별이 필요하다는 게 예를 들어서 발 굴러 라는 지시랑 발 만져 라는 지시를 들었을 때 앞부분은 똑같아요. 발로 시작해요. 그런데 뒤에는 굴러랑 만져랑 다른 게 오잖아요. 의외로 오반응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발 굴러랑 발 만져 같은 거 오반응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에게 시켜보고 이게 비슷하게 들려서 헷갈리는구나. 이것이 변별이 안 되는구나 라고 진단을 하게 되면 우리 이거 촉구를 제공해서 정반응을 이끄는데요. 시각적 촉구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발 굴르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요. 그리고 발 만지는 장면 또 사진으로 찍어요. 그러면 발 굴르는 사진하고 발 만지는 사진이 있잖아요. 자, 발 굴러 말을 하면서 발 굴르는 사진을 보여주고 발 만져 하면서 발 만지는 사진을 보여줘요. 이 사진은 촉구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그냥 귀로 듣고서 하는 것보다 이제 촉구가 있으면 더 정반응 나오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방은 눈으로 보고서 하는 거, 지시는 귀로 듣고서 하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으세요. 자, 가르치는 순서는요. 자, 처음에 우리 아이가 언어를 못해도 시작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처음에는 지시어를 딱 하고서 바로 신체 촉구를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아이가 못 알아듣는데요, 몰라서 못하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신체 촉구를 하고서 아이가 잘 했으니까 강화를 하는 걸 반복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소리를 들으면 그런 행동이 나오도록 되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다가 단계적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기본 지시를 할 거예요. 기본 지시, 그 다음에 숫자 세기 같은 거, 1 보여줘, 2 보여줘 같은 거.
그러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체 부위, 머리 만져, 뭐 코 만져 같은 거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능적, 공간적, 사회적 사인 및 행동 두 가지 지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거 예시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자, 두 가지 지시는 한 가지 지시를 잘 할 때 두 가지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 요거 실수하시는 거 저 많이 봤습니다. 두 가지 지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발 만지고 만세해. 아니면 박수 치고 코 만져.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시키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 만지고 코 만져 같은 거를 했으면 발 만지는 거 할 줄 알고 코 만지는 거 할 줄 알아야지 두 개를 합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어머님들께서 한 가지를 마스터 안 했는데 두 가지로 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가지고요. 자, 이거 반드시 한 가지 지시를 다 하고 나면 두 가지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 프로그램에서 있는 내용들이 이 정도고요. 그 뒤로 이제 우리가 응용으로 넘어가서 할 수 있는 게 글자를 읽고서 수행하는 거. 그러면 박수쳐 같은 것도 글자로 박수쳐라고 쓴 다음에 보여주고 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간단한 지시부터 글자를 읽고서 수행하는 거 하다가 나중에는 글자 내용이 길어져도 그거를 복잡한 것도 읽고서 수행하는 걸로 진도를 나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 진도를 나갔던 그 응용 프로그램이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이해력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이제 그 국어 시간에 나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문해력이라고도 하죠.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걸로도 진도를 나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하는 것이 처음에 이제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지시 따르기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아이가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지시 따르기를 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아이가 얼마나 이해했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아이가 나오는 그 행동을 보고서 정반응, 오반응을 보고서 우리 아이가 이만큼 이해했느냐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 아이가 이해한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자, 이해한 것 같은데요는 우리의 추측일 뿐이에요. 아이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항상 글자를 읽고서 수행을 시켜보고 얼만큼 이해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복잡한 변별 후에 수행하는 거. 예를 들면은 뭐 호명을 하고 나서 그 아동에 뭔가 시키는 거. 그러면 처음에 내 이름을 부르는지 변별을 해야 되겠지요. 내 이름을 부르고 시킨 거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영상을 보고서 배워볼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일반화. 자, 엄마 말고 다른 사람이 시켰을 때도 수행을 해야 되고요. 우리 집 말고 학교나 학원이나 아니면 야외에서도 수행을 해야 되겠지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기본적인 지시 따르기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박수쳐 같은 거. 이렇게. 그리고 발 굴러는 발을 여러 번 굴르는 거예요. 이렇게 쿵쿵쿵쿵 굴르는 거예요. 그리고 배 두드려. 우세손은 이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하는 거고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머리, 그러면 양손으로 손머리 하고 일어서 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요.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 세기는 하나 보여줘. 둘 보여줘. 손가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 부위 수용 동작은 뭐 어깨 만져, 무릎 만져 같은 거. 자기의 어깨, 자기의 무릎을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능적 수용 동작은 뭐 불 끄고 와, 뭐 문 열어 이런 것들. 그리고 공간적 수용 동작은 자기가 서 있는 공간에서 이제 뒤로 돌아라고 했을 때 뒤로 도는 거. 아니면 앞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앞으로 가는 거. 뭐 오른쪽으로 서 했을 때 오른쪽으로 서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 사인 및 행동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하이파이브라든지 아니면 뭐 약속하기라든지
뭐 악수하기라든지 요런 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행동들 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자, 오늘도 영상을 보면서 배워보겠습니다. 영상 제공해주신 부모님들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보실 게 이제 기본적인 지시 따르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엄마의 심부름까지 응용을 해서 하는 거 나올 거예요. 보실게요. 코 만지고 머리 만져. 훌륭해! 배 만지고 박수 쳐. 그렇지! 식탁에서 바나나 가지고 와. 우와! 유강이 잘했어. 유강아, 거실에서 아기 인형 가지고 와. 맞아? 아이, 잘했어. 유강이 양말 꺼내고 와. 양말 가지고 와. 자, 우리 아동이 아주 잘 수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했던 거는 이제 두 가지 지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점점 더 멀리 있는 걸로 진도가 나갔어요. 이제 책상에 있는 바나나로 진도가 나갔고, 그 다음에 거실이 있는 거, 더 멀리 있는 걸로 했죠. 그 다음엔 더 멀리 있는 걸로 진도가 나갔어요. 자, 지금 이 아동이 방금 보여줬던 내용은 다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촉구가 없이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지시어 하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것이 정반응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강화하는 것이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촉구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실 영상은요. 인사하라는 지시를 하고 나서 우리 아동이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행동을 가르치는 모습인데요. 신체 촉구를 어떻게 하는지 나와요. 지시어를 하고 나서 선생님께서 바로 신체 촉구를 하시는데요. 자, 우리 신체 촉구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정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어른의 손을 아이 몸에 대서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신체 촉구를 했으면 당연히 정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겠지요. 바로 강화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신체 촉구를 했는데도 오반응이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니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다음 시도에서는 촉구를 더 해가지고 정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겠지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 번의 시도를 하게 됩니다. 처음 배우는 거는 한 번에 우리 아이가 배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의 시도를 하시게 되거든요.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우리 아이가 제일 잘했을 때 가서 놀아라고 말을 하고 시팅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강화하는 시간을 가져요. 자, 이렇게 처음 배우는 거는 여러 번의 시도를 하고 시팅을 끝내게 된다는 거.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 번 이렇게 시팅을 하다 보면 한 번만 말해도 우리 아이가 바로 정반응이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스터한 걸로 간주가 되어서 아까 전에 유강이 영상에서 봤었듯이 여러 개의 지시를 섞어서 해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처음 배우는 거 어커지션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리 와! 잘했어! 책은 나중에 읽어보죠. 잘하셨습니다. 인사! 오! 좋아! 인사! 아니? 인사! 그렇지. 인사! 좋아. 인사! 잘했어. 인사! 그렇지. 인사! 좋아요. 오, 잘했네. 좋아요. 인사! 그렇지.
인사. 좋아. 인사. 인사. 좋아. 인사. 우와! 잘했어! 자, 지금 여러 번 이렇게 인사하고 나서 선생님 손으로 아이 고개 숙이는 거 여러 번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인사하고 선생님이 손을 안 대는데도 우리 아이가 스스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우와!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해주면서 강화를 하는 것이지요. 제일 잘했으니까 시팅을 끝냅니다. 좋아. 잘했어. 가자. 운동하자. 밸런스 왜? 자, 이렇게 맨 마지막에 제일 잘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크게 강화,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면서 시팅을 끝내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에 배울 때 하는 촉구였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손으로 우리 아이 몸을 만지면서 요거 잘 보이시죠? 오른손 왼손으로 우리 아이 몸을 만져서 정반응을 이끄는 것을 신체 촉구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실 내용은요, 글자로 이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글자를 아이가 읽고서 수행을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가위, 공 이렇게 물체의 이제 물체를 글자로 써놓은 것도 있고, 여기는 행동을 글자로 쓴 거예요. 뭐 열어라든지 만져라든지 밀어 같은 행동이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가위를 만져 아니면 가위를 들어 이런 처음에 물체에 해당하는 거는 가위 하나인데 뒤에 있는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랬을 때 우리 아이가 변별을 하고 잘 수행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발 만져, 발 굴러가 헷갈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앞에 글자, 발은 똑같은 거지만 발 굴러, 발 만져, 뒤에 거는 다르잖아요. 이랬을 때 변별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글자로 읽는 건데 앞에 거랑 뒤에 거 둘 다 잘 보고 변별을 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굿. 잘했어. 이거는 물통 열어였어요. 굿. 잘했어, 이거는 다미. 공 만져였어요. 그렇지. 가위 들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물통이 나왔어요. 물통 아까 열어 했었는데 지금은 물통 잘했어. 잡아예요. 잘하는데? 자, 이렇게 물통 잡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보통 아이들이 물통 나오면 뒤에 당연히 열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가져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잡아라는 것도 변별을 잘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지? 답이 그렇지. 밀어예요. 답이. 답이 밀어. 답이 밀어. 그렇지. 와! 좋아, 좋아. 나그 장답이 진짜 잘하네. 와우! 예! 정답이! 정답이 완벽해! 자,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앞에 글자랑 뒤에 글자까지 다 제대로 보고서 수행하는 거 연습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귀로 듣고도 변별을 잘 해야 돼요. 자, 지금 보실 영상은요. 이거는 이제 눈으로 보는 거 아니고 귀로 듣고서 수행하는 건데, 자, 아동이 2명이 있어요. 이때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아이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나는 수행을 하면 안 되지요. 변별을 잘 하고서 수행을 하는 거 보시겠습니다. 민주야, 일어서. 아니, 민주야 일어서. 그렇지. 앉아. 민주야, 일어서. 응, 앉아. 오, 효민이 잘했어. 민주야, 만세. 아니, 민주야, 만세. 그렇지. 아니, 효민이 손 내리고. 민주야, 만세. 언니, 만세. 자, 민주야, 만세. 그렇지. 아니, 언니, 만세. 그렇지. 민주, 만세.
잘했어, 효민이 잘했어. 민주야, 박수 쳐. 오, 잘했어. 효민이도 잘했어. 효민이도 너무 잘했어. 민주야, 젤리 먹어. 어유, 잘했어. 효민이 이제 두 손 모으고 가만히 있어야지. 민주야, 젤리 먹어. 오유, 우리 효민이도 잘했어. 효민이 젤리 먹어. 잘했어. 누구에게 지시를 하는지 잘 듣고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처음에는 호명 연습만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지시 따르기 연습을 따로 한 다음에 합쳐야 되겠지요. 아이가 잘 못하면 초코를 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어머님이 초코 몇 번 주셨지요. 자, 지금 보실 영상은 우선 보시면 아세요. 박수 3번. 우, 잘했어. 박수 1번. 아이, 잘하네. 박수 2번. 너무 잘했어. 자, 자, 몇 번을 하는지 변별을 하고 나서 박수를 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르치는지 다음 영상에서 보실게요. 혜민아, 박수 몇 번? 2개. 2번. 박수 2번. 그렇지. 박수 2번. 잘했어. 몇 개야? 3개. 박수 몇 번? 3번. 박수, 아니, 기다려. 박수 3번. 그렇지. 박수 3번. 오구 잘하네. 몇 개야? 1개. 박수 1번. 그렇지. 박수 1번. 잘했어. 박수 몇 번? 4개. 4번. 박수 4번. 그렇지. 박수 4번. 잘했어. 자, 잘 변별해서 듣고 수행을 해야 되겠지요. 자, 지금 보실 영상은 이제 선생님께서 무언가 하라고 말을 하면 우리 아동이 이 인형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보였던 건 우리 몸으로 수행하는 건데 지금은 인형극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지 수행을 할 수가 있겠지요. 예스! 앞으로 와. 잘했어요. 꾹꾹꾹꾹꾹꾹꾹. 좋았어. 신이야 듣고 해. 똑바로 앉아. 그렇지. 신이야 듣고 해. 도라에몽이 높은 데에 올라가고 마오이가 연필로 그림 그려. 그렇지. 자, 여기서의 지시가 2명의 인물이 나왔어요. 이 인형 2개를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마치 국어 시간에 독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잘 들어야지 수행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우리 아동에게 시켜보면 오류가 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오류가 나오는 그 문장 구성과 비슷한 거를 계속 우리가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너무 잘했다. 나이스 나이스. 신이야 듣고 해. 도라에몽이 연필로 그림 그리고 마오이가 낮은 데에 올라가. 그렇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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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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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잘했어 잘했어. 신이 가서 놀아도 돼. 자, 우리 아이가 잘해서 이제 가서 놀아라고 하고 시팅을 끝냈습니다. 여기서 2명이 나오는 거 이번에도 수행을 잘 했는데요. 여러 가지 문장 구성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오이가 도라에몽에게 연필을 주었어 라고 하면은 누가 연필을 주는 객체가 되는지 누가 연필을 받는 사람이 되는지도 잘 변별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도라에몽이 마오이를 쫓아가라고 하면 누가 도망을 가고 누가 뒤에서 따라가는지도 아이가 수행을 잘 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이해를 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의외로 요거 틀리는 경우 많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뭐 이런 거 이제 사람이 두 명이 나오기 때문에 변별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잘 듣고 수행을 해야 되겠지요. 봐봐. 이번에는 공간적 수용 지시인데요. 이제 오른쪽과 왼쪽 우양우 자양자 이런 걸 할 건데 우리 어머니께서 신체 촉구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시각적 촉구를 제공을 하십니다. 종이에다가 무언가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두고 이제 촉구를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쪽이 좌, 이쪽이 우, 그렇지. 좌양 좌. 그렇지, 좋았어, 제자리. 와봐. 편하게 놔요. 아니지. 자, 이쪽이 좌, 이쪽이 우. 그렇지, 좋았어. 놔봐. 그렇지, 좌우 좋았어. 놔봐. 생명팀은 매트 뒤에 나. 오케이. 좌양 좌. 그렇지, 제자리. 우양 우. 오케이, 좋았어. 여러분 이게 영상이 좌우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좀 헷갈리지만 이거 어쨌든 이렇게 시각적 촉구를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았어. 그렇지. 좌양 좌. 오, 잘한다. 우양 우. 오케이, 잘했어. 좌양 좌. 촉구를 제공을 했다가 나중에 그 촉구를 없애도 우리 아이가 수행을 잘하는 거 보셨지요? 지금은 촉구가 없는데 그냥 잘하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잘못 눌렀네요. 다시 아까 그 자리로 돌아가면 예, 촉구 없이 하는 거. 좌양 좌. 그렇지, 제자리. 우양 우. 오케이, 멋있어, 제자리. 뒤로 한 발짝 가. 그렇지, 제자리. 앞으로 한 발짝 가. 나이스, 제자리. 뒤로 돌아. 와, 너무 멋있다. 자, 이렇게 공간적 수용 제시하는 걸 잘 봤는데요. 이 장면이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촉구가 없지요. 아까 종이 놓았던 거 없지요. 그리고 지금 아이가 하고 있는 거 보세요. 뭔가 게임을 하고 있던 도중에 엄마가 갑자기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바로 일반화입니다. 일반화는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거니까 딱 준비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시켰을 때 우리 아이가 수행하는 거. 요것도 일반화의 종류예요. 아주 좋습니다. 또 나중에는 위치를 바꿔서 학교에서 운동화 신고 책가방 메고 있을 때도 시켜보고 그리고 우리 엄마 말고 다른 사람이 시켰을 때도 수행해보고 하는 것도 일반화 과정입니다. 자, 지금 보실 영상은요. 좀 복잡한 지시예요. 이 책꽂이에 이제 위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의 지시를 듣고 수행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시각적 촉구를 제공을 하실 거예요. 연필, 그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위치를 촉구로 제공하실 건데 영상 보실게요. 그렇지. 자, 여기. 자, 여기 서보고. 자, 이 선생님이 들고 있는 게 촉구예요. 촉구라 하는 거는 정반응이 나오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라고 했죠. 처음에 이렇게 보여줬다가 나중에 이 종이가 없어져도 그냥 귀로만 지시를 듣고 수행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완성이 된 거거든요. 보실게요. 이번엔 괜찮아. 저 손 내리고 문 닫았어. 그렇지. 두 번째 줄 둘째 칸 만져. 아니, 거기 세 번째 줄이네. 두 번째 줄 둘째 칸. 그렇지, 잘했어. 우리 아동이 이게 두 번째 줄이고 이게 세 번째 줄인데 아동이 처음에 오반응이 나와서 선생님이 아니 하셨고 다시 촉구 종이를 포인팅을 하면서 알려주셨어요. 똑바로 서고 여기서 자, 이번엔 맨 아래 첫째 칸 만져. 그렇지, 잘했어. 맨 위 둘째 칸 만져. 그렇지, 잘했어. 두 번째 둘째 칸 만져. 그렇지. 자, 넷째 첫째 칸. 그렇지. 잘해. 좋아.
이 귀로 듣고서 변별을 해서 수행하는 거 아주 복잡한 변별인데도 우리 아이가 잘 수행을 해놨네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아이에게 하나하나 도와주지 않고도 말로도 그냥 이거 몇 번째 줄 몇 째 칸에다 갖다 놔라든지 뭐 몇 번째 줄 몇 째 칸에서 가져와라는 지시도 그냥 듣고서 수행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렇게 오늘 지시 수행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께서 시키는 거를 이렇게 듣고서 수행하는 거 연습을 통해서 많이 배워볼 수가 있거든요. 혹시 집에서 시도해보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요, 네이버 카페 애비의 캥거루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